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저번 시간에 이상한 확률 분포를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의 개념을 우리가 간단히 다뤘죠.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바로 문제로 갈게.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 주 관심사는 특정 범위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야. 근데 일반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넓이가 확률. 네, 한글로 그냥 그냥 기억을 하셔도 괜찮고 식으로도 써봤으면 좋겠어서 여기는 이렇게 써놨고요. 나중에 테스트를 이걸로 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밀도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엄밀하게 이제 넓이가 확률화된 게 직관적인 해석이고 원래는 이제 정적분이 확률이야. 근데 x축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가 있으면 정적분 값이 특정 구간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확률 밀도함수 쓸 수 없다 해서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함수만 확률 밀도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확률이 넓이랑 똑같다.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 이렇게. 이게 확률 밀도함수 성질이고요. 자, 그럼 정규분포는 우리가 정의 자체는 확률 밀도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긴 지수함수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알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규분포 그래프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평균 기준, 좌우대칭 경모양. 하나만 더 알아두면 돼. 따라하세요. 극대값. 그러니까 이렇게 종 모양 생겼을 때 이게 제일 높은 지점 높이 있잖아요. 걔가 시그마랑 역수관계다. 역수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다. 예를 들면 시그마가 2배 늘었어. 그러면 극대값은 절반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시그마가 절반, 극대값은 2배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그런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끝이고요. 자, 우리가 정규분포를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는 얘를 표준화를 하면 이게 표준화한다는 뜻이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z로 바뀌게 되고요. 그때 z가 뭔가요? 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면체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 하자라고 약속한 거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치환해야 평균이 0이고 표준면체가 1이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확률 밀도식 막 변형해가지고 해봤더니 내가 z를 x에다가 x 평균 빼고 x 표준면체로 나누면 그렇게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표준화의 의미예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이유는 수학자들이 이거를 넓이 계산을 다 해놔서 표로 작성해놨기 때문에 원래 따라서 확률은 넓이. 원래 정적분 다 해야 돼. 근데 정적분 안 해도 돼. 뭐가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룬다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갈게요. 우리 연속확률 분포 쪽이었고요. 유형당 하나씩은 내가 설명을 다 해줄게. 질문도 받고요. 자, 혹시 유형 1번에 지문 있는 사람 그럼 그 질문 해줄게요. 네, 몇 번? 유형 1번 전에 있어요. 유형 1번 전에. 전에? 어떤 거? 3번이요. 네, 3번부터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변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야. 평균은 안 알려준 거고요. 표준평균도 안 알려준 거야. 자, 근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3 이하일 확률, 3 이상 80 이하일 확률 모두 0.3으로 똑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너네가 뭘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냐면은 따라서 이사는 모르겠으면 표를 그린다. 모르겠다. 일단 표 그리려고 시도를 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요. 마찬가지로 일단 연속은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하나 그리세요. 알아도 그래프를 해도 모르면 그냥 그래프 조금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소리야 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거든. 자, 보자. 그러면 정규분포라 그랬으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줘야 되고요. 좌우대칭 종모양 평균 m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 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왼쪽 확률이니까 넓이로 보면 되는 거야. 0.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3이 여기 있으면은 3 왼쪽 하면은 이 절반만큼 넓이는 몇이어야 된다 그랬어? 0.5. 이게 0.5. 근데 이만큼 넓이가 0.3일 수는 없죠. 그러면 평균보다 3이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0.3이니까 대충 한 2천 보여줄까요? 0.3. 그럼 따라하세요. 전체 넓이, 부분 넓이, 남은 넓이.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0.2 이렇게.
근데 또 3부터 80까지가 몇이라 그랬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3부터 80까지가 0.3이고 이만큼이 0.2지. 그럼 몇 만큼만 더 표시해주면 돼요? 0.1만큼만 더 표시해주는데 여기를 80 이렇게 놓고 0.1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0.3, 0.3 요만큼은 몇이 될까요? 0.4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너네 기억해야 될 거 따라하세요. 연속은 모르면 그래프를 그린다. 네. 자, 그랬을 때 뭐야 이게 다야 주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일단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요. Z가 표준화된 상태죠. 0부터 하면 따라하세요. 평균부터 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건 따라하세요. 0.25 시그마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는 몇부터? 라고? 평균부터. 몇부터? 평균부터. 얘는 뭐까지로 내가 말할까? 0.52 시그마까지. 그 넓이를 알려주는 거야. 봐봐. 근데 평균으로부터 0.25 시그마 떨어지잖아? 4분의 1 시그마인 거죠? 그러면 넓이가 몇이 나오는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0.6이 나오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뭘 표시할 거냐면은 좀 자리가 좁은데 요만큼이 몇 시그마다라고 쓸까 내가? 0.25 시그마. 요만큼 0.25 시그마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0.2가 되는 건 몇 시그마 떨어졌을 때? 0.52 시그마. 이거는 평균부터 오른쪽으로인데 반대로 보면 평균부터 왼쪽으로 가도 결과가 어떨까요? 대칭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내가 요 간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시그마인 걸까요? 간격이? 0.5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몇 시그마가 나오죠? 0.77 시그마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3이고 80이니까 요 길이 차이 길이 몇이에요? 7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시그마가 1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리고 넓이 체크를 하고 대칭성을 이용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앞부분에 나왔을까? 이게 뭘 기본이라고 이 기본이라고 미친놈인가? 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다뤄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것만 한번 확인을 합시다. P 하고요. N부터 X가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K 시그마 떨어졌다. 이걸 표준화하면 표준화할 때 이제 Z를 X에다가 X에 뭐를 빼주고 평균. X의 평균은 N으로 봅시다. X의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게요. 이렇게 치환하면 내가 이 중변, 좌변, 중변, 우변에서 중변을 Z로 만들고 싶어. 세 변에 뭐를 다 빼고 평균 M을 다 빼야 돼. 그럼 P하고 0 X-M 오른쪽은 뭐가 돼요? K씨가 하면 낫겠죠. M이 없어졌으니까. 자, 근데 이제 Z가 되려면 뭐로만 세 변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표준 편차 시그마로만 나누면 되니까 나누면 나눠도 0이겠죠? 여기 Z로 이제 바뀌겠죠. 시그마는 X-M 됐으니까 여기는 뭐만 남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0 K가 의미하는 게 0 따라하세요. 평균. 이게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K는 따라하세요. 몇 시그마? K가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숫자라는 걸 알면 표준화를 안 해도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려요.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빠르게 풀기 위한 게 아니더라도 이건 너네가 알아야 되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이것만 우리 그리고 넘어가자. 혹시 이거 푸는 사람? 이쪽 앞쪽이라서 프린트에 내가 안 넣었지. 책에다 풀었으면 내가 있었겠네. 프린트로 내가 퍼준 사람은 이 앞쪽이 짧아서 없었겠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서 내가 뭘 했는지 잘 보세요. 일단 평균 M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표시를 해주시고 습관적으로. 자, 그 다음은 3 왼쪽이 0.3이다를 이제 여기다 넓이로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아니 3이 어디쯤이지? 여긴가? 여긴가? 여기 가운데인가? 오른쪽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가운데일 때 0.5. 근데 0.5보다 어떻다 그랬어? 넓이가 작다 그랬으니까 그럼 3은 M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쯤에 3 이렇게 볼게요. 0.3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전체 넓이, 부분 넓이, 남은 넓이. 그럼 남은 넓이가 몇이다 써줘야 되고
0.2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는 3 이상 80 이하가 0.3이다라고 했으니까 3부터 80이 요 왼쪽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넓이가 몇이 돼야만 하니까. 0.3. 근데 여기까지 되면 0.2가 작게 되잖아. 80이 딱 평균이었다면 넓이가 몇이 나왔어야 돼? 0.2. 그럼 0.2보다 3이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얘기예요. 넓이 얼만큼을 더 부여해줘야 돼요? 0.1만큼은 더 줘야 돼요. 요만큼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잘랐으면 넓이가 몇이 추가되는 거야? 0.2가 추가되니까 안 돼. 얘보다 좀 더 왼쪽으로. H81 자, 그래, 이거 표시 안 할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몇이나도 표시해 줄까요? 나중에 그러면 전체 넓이, 부분 넓이, 남은 넓이 체크해 주면 여기 넓이 몇이다? 0.3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킬러급 문제로 가면은 어떻게 뭐까지도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 3이랑 80 중에 누가 더 평균에 가까이 있어요? 80은 가깝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함수값이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지거든 그래프가. 80일 때도 높죠. 80도 가까운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얘네들의 중간 지점은 평균 80 더하기 3은 83이죠. 2분의 83 평균이야. 평균은 n보다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왼쪽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보자마자 내가 뭘 수 있었냐면 2분의 3뿔 80 이 평균은 n보다 왼쪽에 있다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킬러급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는 내가 체크를 해야 문제가 풀려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0부터면 따라하세요. 평균부터 이렇게 너네가 읽으면 좋겠어요. 수아나 그럼 0.25까지는 내가 뭐라고 읽을까? 0.25 시그마. 왜냐면 제품 시그마가 1이라서 0.25 시그마 하는 거예요. 세준아 그러면 얘는 몇부터 몇까지로 내가 해석할까요? 0부터 아니에요. 평균부터 5 시그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칭이 어차피 똑같아요. 평균으로부터 0.5 시그마 떨어졌을 때는 넓이가 몇이다? 0.2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너네가 얘도 쓰시고요. 이 문제는 필요 없었지만 얘도 한번 쓰시고요. 그 빈 여백이나 아무나 써도 돼요. 책에다 푼 친구들은 여기 3번 옆에다 쓰시고요. 프린트에다 푼 친구들은 여백이나 아무데나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응? 근데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잠깐만 저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 나왔네. 자 다시 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꾸고 쓰세요. 자 문제를 그럼 이제 다 그냥 풀이 써볼까? 자 얘 같은 경우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요만큼이 몇 시그마 이거고요. 0.2죠? 몇 시그마? 0.52 시그마. 0.2잖아 여기. 0.2를 모르잖아. 여기가 0.1이죠? 이 간격이 몇 시그마? 0.15 시그마. 그러면 요만큼이 0.77 시그마인데 77 차이야. 그래서 아까 시그마가 몇이다 나왔어요? 100이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쓰면 되냐면 여기가 이러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몇 시그마였어요? 0.52 시그마. 그럼 몇 차이 나야 돼? 52 차이 나야 돼. 3에다 52 더해서 몇이다? 55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표시를요. 이것도 표시하시고요. 요만큼이 0.52 시그마.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거죠. 여기까지만 해서 나머지는 내가 이거만 필기를 한번 해보고 이 문제가 문제 자체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가형 수능 26. 나 이거 현장에서 봤다. 2018학년 수능을 봤으니까. 다 썼나요? 자, 다음 유형 1번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지막 문제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손. 유형 1번 질문 없나요? 저거 나 벌써 줄면 안 돼. 우리 벌써 막 미치려고 그래. 안 되는데. 응? 여기. 자, 봅시다.
확률변에서 x가 갖는 값은 구간 닫힌 구간 0,1의 모든 실수이다 하면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구간 내 모든 실수 값을 가지니까. 근데 친절하게 연속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닫힌 구간 0,1에서 라지 F와 라지 G를 정의를 했는데요. 함수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F랑 G는 다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요. 보기에서 항상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겠다 그럼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데 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자, X가 내가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교분포처럼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렇게 특별하게 그리잖아.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데 내가 좌우 대칭으로 그렸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문제가 바로 틀리는 거야. 항상 창인지 보시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창이네 해버리는 거야. 특별하지 않게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특별하지 않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대칭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그려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봅시다. F0.4, F0.2는 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서 봐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숫자들이 0.2, 0.3, 0.4, 0.6, 0.7이니까 0.1이 약간 왼쪽에다 표시를 해볼게. 이쯤이 0.2라고 하고요. 이쯤을 내가 0.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F0.3이 의미하는 건 따라하세요. 0.3, F, 라지 F가 이거잖아. 라지 F 0.3은 스몰 x의 0.3 데이트라니까 따라하세요. 0.3 오른쪽 넓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지. 네. 그러나 그러면 라지 F 0.2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라고? 안 들려 미안. 왼쪽 오른쪽? 뭐라고? 왼쪽? 아니요, 틀렸어요. 자, 지금 이거 식을 너네가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아마 라지 F 0.2가 의미하는 거 봅시다. 이거는 따라 스몰 x의 0.2 대입 여기 대입하면 안 되고 스몰 x였잖아. 그럼 라지 F 0.2면 여기다 0.1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P하고 확률 라지 x 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0.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럼 크거나 같은 넓이로 해석을 해서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따라하세요. 0.2 오른쪽 넓이 그럼 라지 F 0.2는 오른쪽 넓이 라지 F 0.3도 오른쪽 넓이 그럼 라지 F 몇이 더 커야 되는 거야? 0.2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왜냐면 0.2는 요만큼에다가 0.3 오른쪽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넓이가 더 넓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0.1 때가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의미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잘 나오진 않는 경우지만 등호 없었으면 틀린 거죠. 왜냐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x축에 딱 겹쳐져도 괜찮거든요. 상수함수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 여기 닫힌 구간 0,1 여기 0.2 여기가 0.3 일단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0.2 오른쪽 하면 이 넓이밖에 없어요. 여기 넓이가 없단 말이에요. 0.3 오른쪽 해도 이 넓이밖에 없어요. 그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fx는 0 이상이다. 0인 경우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참고 이렇게 되면 라지 F 0.이랑 라지 F 0.3이 같아질 수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라지 F 0.4 그러면 정훈아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넓이로 해석한다면? 오른쪽 0.4 오른쪽이에요. 이번에 G가 나왔어. G가 뭐지? 하고 봐야겠죠? G가 뭔가 하고 봤더니 G 스몰 x네. 라지 x가 스몰 x 이하 왼쪽의 확률 넓이네요. 정훈아 그러면 이 0.6 G 0.6은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0.6 왼쪽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0.3 이렇게 있고요. 뭐한 0.4, 0.5, 여기 0.6을 놓을까요? 0.6, 여기쯤에 0.7 이렇게 놓을게요. 0.4 있었지. 자, 라지 F 0.4, 0.4 어느 쪽? 오른쪽 넓이에요. 요만큼 넓이 되겠죠? 라지 F 0.6 하면은 어디가 될까요? 0.6? 왼쪽 넓이가 되는 거야. 둘이 어떨까요?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보장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 이것도 문제들이 참 좋죠? 이거 만약에 너네가 대칭으로 그렸잖아? 이 문제가 딱 저격하는 문제였네.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0.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4, 0.6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럼 0.4 오른쪽, 0.6 왼쪽이 같은 넓이가 되거든. 이러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일반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기출이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저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괜찮아요. 정신이 들었는데 눈이 부었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현아, 라지 F 0.2 마이너스 라지 F 0.7은 어디에서 어떤 넓이를 뺐다로 해석해주면 될까요? 0.2 오른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죠. 그럼 뭐 어떤 넓이가 되는 걸까? 그렇지. 0.2부터 0.7까지의 넓이만 남는 거야. 서연아, 그러면 라지지 0.7에 라지지 0.1을 빼면 어떤 넓이에서 어떤 넓이를 뺐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0.7 왼쪽에서 0.2 왼쪽을 뺐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남을까? 네, 그러면 얘는 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놓쳤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거 첫 번째 연습 확률 분포잖아요. 그럼 모르겠으면 뭐 그려라라고 했죠? 그래프를 주면 좀 친절한 문제. 그래프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려야 되는데 이게 정규 분포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려야 돼. 정규 분포란 말이 없잖아? 그러면 절대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아까처럼 지금 저격당할 수 있어요. 이음이 저격하는 선지였어. 저격 안 당하게 대칭성 깨서 그리세요. 아니면 나 이 싫은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도 돼요. 사다리꼴로 그려도 괜찮아. 그래도 대칭성이 깨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그리면 저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또 하나 0.3 오른쪽 0.2 오른쪽 하면 0.2 오른쪽이 무조건 클 것 같거든. 등호 없으면 그냥 저격하는 문제예요. 등호 없으면 둘이 넓이가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이 케이스예요. 같아지는 케이스. 왜냐면 따라하세요. fx는 0 이상.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어도 되지만 x축에 걸쳐 있어도 괜찮아.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0.2 오른쪽이나 0.4 오른쪽이나 넓이가 어떨 수도 있다고요? 같을 수도 있다. 요로 좀 공부할 만한 내용이 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연속 확률 분포 인데 모르겠어. 그럼 뭐 그리라고? 그래프 그려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대칭성이 느껴지지 않도록 특별하지 않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같아지는 경우 이거 필기를 좀 해볼까요? 유형 1번 근처에다가 그 아래에 여백이 좀 있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너네가 판단을 해보세요. 네, 문제에 대한 거 딱 풀고 왔다. 네, 이거 필기하고 풀고 그 사람은 숙제 프린트 푸세요. 그럼 내가 다들 프린트 풀고 있으면 아, 다 썼구나, 다 H10번 다 풀었구나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느린 친구는 막별 하나도 못 풀고 그냥 자기 필기만 하다 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H10은 다 풉시다. 수업 시간에. 개념 필기하고 너네가 그래가지고 풀어보세요.
있구나. 네, 8개가 아니라 9개가 있었네. 굳이? 하고 싶어? 시끄러워? 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대학원 들었는데 아니 뭐 저기 있어 얼마나 좋나? 네. 근데 그거 하는 질문. 그래 해줄게요. 야 얘들아 그 질문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지금 받을까? 정원?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고 질문이 없으면 유형별 마지막 문제를 풀게. 유형별 하나씩은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자 9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요 29번이었는데 중길러였네요. A형이라 좀 쉽긴 하지만 문과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거는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나 어떻게 해서 풀었어요? 어디까지 해석했는지 궁금해서. X와 3까지 x부터 3까지 넓이가 2차 함수로 계산이 된대요. 1차 함수로 된대요. 예. 그래서요. 그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a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a까지 넓이 심지어 등호도 빼놨어. 와 뭐지 할 필요 없이 a 등호 붙이나 안 붙이나 넓이는 똑같다라고 했었죠.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가 봤더니 p 라지 x가 0 이상 a 미만일 때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저기서 누구를 일단 구해야 될까 우리가? a를 구해야 돼. a를 어떻게 구할까? 하면 a가 어디서 난다 봤더니 저 함수의 1차항 계수예요. 얘는 a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리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왜 그래프를 왜 그려? 또는 모르겠어. 넓이를 구하는 것도 좋아요. 넓이를 네가 뭐 아는 넓이가 있어? 1이다. 뭐가 1이다? 그래프를 따라해봐. 전체 넓이가 1이다. 전체 넓이가 되도록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잘 떠올렸고 다 지워도 되죠? 아마. 그럼 이제 나랑 어떻게 할 것 같냐면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 그리기가 애매하네. 근데 얘가 지금 점이형이 닫힌 구간 0,3이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1이다라고 해야 돼? 0부터 3까지 넓이가 1이다야. 0부터 3까지 확률 1이다야. 근데 여기 따라서 x부터 3까지 x에 몇 대입하면 전체 넓이라는 의미가 되겠네. 0대 1.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따라해봐. 전체 넓이 이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a가 몇이다? 1이다. a는 몇이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3분의 1이지.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따라서 x부터 3까지. 아씨 0부터 3분의 1을 내가 구할 수가 없네.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직접적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봐봐.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0부터 3까지가 있는데 뭐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알 수 있기는 해. 근데 그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종족권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3분의 1까지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 넓이. 근데 문제에서 준 거는 따라서 x부터 3까지 x3 있으면은 요 넓이를 알려준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니까 대칭? 이 함수가 대칭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문제 준 거는 x부터 3까지만 구할 수 있어. 이 식의 계산하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따라해봐. 전체 넓이에서 뭐를 뺀다며 3분의 1부터 3까지 x에 몇 대? 3분의 1 대입하면 그게 6건의 넓이에요. 6건을 이용하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체 넓이에서 부분 넓이를 빼고 남은 넓이를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필요한 건 따라서 전체 넓이가 2다. 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요. 그걸 A에 결정하고요. 근데 0부터 3분의 1까지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죠.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니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궁금하다. 혹시나 그 구할 수는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네, 확률 일단수 구하기 힘들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아니야. 이거 방금 정도로 하는 게 맞아요. 지교육 과정에서는 굳이 막 정적분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유형 2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와이씨 별도 괜찮네. 3개나 있네. 질문에 여러 개 해주세요. 몇 번이요? 그 별 3개, 별 2개 딱. 15, 16, 17? 예. 아마 한두 개 해주면 나머지 알 것 같은데 16번 해주세요. 16번이 아까 혜인이 질문한 게 이거지. 이거 까다롭더라. 15번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15번 하고 싶어. 자 15번 봅시다. 이거 3개 다 보자 그러면. 자, 연속 확률하면서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a 이하 닫힌 구간 0,a다 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최근 수능이었는데. 자,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고요. 그럼 난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있어.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나왔으면 뭐 하고 싶어야 될까? 땡땡땡이 땡. 전체 대비 총 넓이 하나 쓰고 싶어야 돼.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수가 있죠. 적분 안 해도 되잖아요. 원래 저 했는데 적분했거든? 1 적분 안 해도 되잖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은 뭐가 A나 라고 식 하나 쓰고 시작해야 될까요? 2분의 1 A가 2분의 1 A이 아니에요. AC AC 조심히. E는 이거 X좌표 Y좌표 C를 높이를 써야죠. AC가 A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자 그 다음 조건을 볼게요. B 이하니까 따라서 B 왼쪽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돼요. 거기 넓이니까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요 넓이에다가 따라서 B 오른쪽 요 넓이를 뺐대. 존나 야구르게도 아니냐 그러네. 착하네. 줬어요. 나 이거 다 했으면 좀 열받을 뻔했거든. 2분의 얘 뺀 게 2분의 1이다. 얘 아니네? 문제를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4분의 1이다. 아니 나 뇌가 이상한가 봐. 나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이렇게 씨 정신 차릴게요.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의 차가 몇이다? 4분의 1이다 하면은 뭔가 좀 나는 느낌이 좀 왔어. 왠지 알아? 얘네들이 더 했으면 몇인데? 빼면 몇이래? 3대 그럼 따라서 미지수 2개? 미지수 2개? 식 2개. 예를 들면 여기를 S1, S2라고 했다면 S1 플러스 S2가 몇인데? 1. 그럼 봐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 넓이, B 왼쪽 넓이는 전체에서 이 B 오른쪽 걸 뭐한 거랑 똑같아요. 뺀 거랑 똑같아. 그럼 S1, S2를 안 넣어도 돼. 근데 S1, S2 너네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이걸 먼저 써줄게. S1 뿔 S2는 몇이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S1 S2는 몇이다? 이렇게 되니까 연이입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보통은 그냥 미치수 막 생기는 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B 왼쪽? 그럼 전체에서 B 어느 쪽을 뺀 거야? B 오른쪽 뺀 거야. 1 B 오른쪽 하면 여기 1 B 오른쪽 빼기 B 오른쪽이니까 1 뭐로 써도 돼요? 1 2하고 B 오른쪽. 이게 몇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넘기면 그냥 이 오른쪽 바로 나와. 이거 연립하나 이거랑 똑같은 건데 너네가 이게 부담스럽다, 기호로 나타내는 게 아직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넓이 S1, S2, 라지 B를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난 이걸로 그냥 계산할게요.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8분의 3 따라하세요. 전체 넓이, 부분 넓이, 땡땡땡땡. 따라서 전체 넓이, 부분 넓이, 남은 넓이라고 말해요. 습관이 돼야 돼. 따라서 전체 넓이, 부분 넓이, 땡땡땡땡. 남은 넓이 몇이에요?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뭐도 얻을 수 있냐면 B값이 바로 나와야 돼. B값이 나와야 돼. 따라하세요. 넓이 B. 몇 대면? 5대3. 근데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높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 B는 B편의 길이. 이거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이나 되는데요. 자, 그래서 넓이가 5대3이니까 밑변도 몇 대면? 일단 5조각? 3조각. 총 몇 조각으로 생각하면 돼? 8조각.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안 알려주네. 10. 8조각 내고 그러면 한 조각당 몇인 거야? 전체가 8조각이 A니까 한 조각은
8분의 1 A가 되겠죠? 그럼 요만큼은 몇 조각? 하수가니까 이게 몇 분의 몇 A?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뭔가 계속 새로운 사실, 뭐야? 이렇네. 뭐야? 이렇네. 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 우리 다 이래요. 수원도 이렇고요. 수투도 이렇고, 미적, 확통, 뭐, 기하 다 똑같아. 기본적인 문제 해석에 대한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뭐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이제는. 자, 이 친구만 봅시다. 근데 좀 열받게 루터가 나왔어. 루터 왼쪽이, 루터가 좀 열받았는데, 얘가 기분 좋아졌어. 따라서 절반이에요. 지금 뭔 소리야? 여기가 8분의 5니까, 그럼 루트 5에서 내가 딱 끊잖아? 그 왼쪽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이쯤에 루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고요? 2분의 1, 8분의 1을 쓸까? 8분의 4. 요만큼은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1. 이렇게 써야죠. 전넓이, 넓이, 땡땡땡, 남은 넓이. 이렇게. 남은 길이, 남은 넓이, 남은 각 이렇게 표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중학교 때 돼 있어야 돼, 사실은. 자, 아무튼 이제 하면 돼요. 못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뿔, B 뿔, C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내가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냐면 루트 5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까다롭겠다. 마지막에 좀 처리가 중학교 내용이에요. 근데 너네가 항상 고등학교 수학만큼이나 중등 수학을 어려워해.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대충 그냥 시험만 문제 유형만 외우면 다 100점 나오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도 똑바로 모르고 그냥 문제만 외워서 100점 맞아. 지가 잘한 줄 알아. 정작이지. 다 완전 통통 비었는데. 자, 우리 중학교 3학년이었을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닮음을 우리가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얘가요. 지금 얘 넓이가 몇 분의 몇? 8분의 4로 말하자면 했죠? 요 넓이는 몇 분의 몇? 8분의 5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어떤 관계야? 닮음이잖아요. 몇 대면 닮음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2대 루트야. 따라하세요. 넓이 넓이하면 쓸게요. 넓이하면 몇 대면? 작은 것부터 말할까? 4대 5인 거야. 그럼 거꾸로 무슨 비를 유추해 본다면? 길이 B. 다른 말로 길이 B는 닮은 B랑 똑같은 의미야. 길이 B 몇 대면? 2대 루트. 이렇게 탁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까다롭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넓이 C를 써도 돼.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풀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 B도 몇 대면 이해야 된다. 2대 루트 5. 얘 대 B가 2대 루트 5다니까요. 2로 나눈 루트 5면 2분의 5다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뭐예요? 어려워요. 하면 넓이를 구하세요. 근데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좀 생각해요.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높이를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면 그럼 결국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풀리네. 왜냐면 이제 여기 높이를 C라고 쓰는데 이게 몇 C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몇 C인지를 구하려면 닮음을 쓰거나 아니면 1차 방정식 작성한 다음에 막 X좌표 루트 대입해가지고 Y좌표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더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 자, 그래서 비례식으로 대신 한번 써줄게. 비례식으로 루트 5대 B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 2대 루트 5다. 이렇게 곱한 게 2B랑 어떻다? 같다. 2B가 몇이다? 5다. 그래서 B가 몇이다? 2분의 5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야. 보여?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B가 나왔어요. 그럼 누구도 나올까요? A도 나오고요. A가 나왔어요. 누가 나올까요? C도 나오겠죠? A, C도 나오겠지. 하나씩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너희가 닮음 쓰는 거 좀 눈여겨봐주세요. 이거 바로 아래 문제 16번도 닮음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닮음 쓰는 게 익숙하면 별로 안 어려운데 익숙하지 않은 게 보통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닮음을 써볼까라고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너네 이거 쭉 한번 따라서 풀어보기 전에 어디까지 필기를 해주고 도전시킬까? 잠깐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볼게요. 설명 들었으니까 자, 쌩으로 니네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푼 사람은 프린트 숙제 푸세요. 그리고 못 풀리는 사람, 막히는 사람은 손 들고 말하면 내가 힌트만 줄게. 삼각형 나왔을 때는 닮음이 되게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는 닮음 쓰기가 더 잘 보여서 그렇게 많이 세팅을 해주거든요. 차근차근 무시하면서 풀어보세요. 막히면 힘들고 질문은 힌트만 줄게. 저 28번이에요. 28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29, 32 주관식이죠? 너희가 목표가 1등급이라면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지금이야 이제 이쪽을 문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잘 못 풀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학기 끝나고 학통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회독 돌리면 이런 건 그냥 쓱싹 할 수 있을 거예요. 다회독을 잘 돌려야 되고요. 푼 사람은 책에 있는 거 다른 거 풀지 말고 프린트를 푸세요. 그래야 내가 다들 풀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뭐 풀는지 찾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었어? 아니 B가 뭐라고 쓴 거야? 아 저런 표현이 없어요. 알았어. 하고 있어. 근데? 내일까지. B는 구했어? 일단 총넓이 1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 썼어. B 왼쪽 몇이다? 부모가 아니야? 부모가 나면 부모가 나야지. 그러면 B가 나왔으면 AB의 공개식입니다. AB의 공개식 보시는구나. 이거 썼어. 빨간 샀어. AB의 공개식 보셨어.
높이가 돼요. 그러면 미분의 넓이가 넓대요. 밑변이가 넓대요. 이렇게 몇 조각 몇 조각. 그럼 총몇 조각? 800원. 그렇지.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요? 그 시간 될 때까지. 개념을 숙제하는 이거 지우고 있다 숙제를 다시 한번 해볼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6번도 좀 까다로운데요. 16번은 뭐 때문에 까다로우냐면 별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수가 등차 이 개념도 나와요. 자 16번 봅시다.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닫힌 건 0,2고요. 평균일도 함수 그래프라고 줬어요. 그러면 총넓이가 1. 아 그것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전체 넓이 1이다 했는데 밑변 2, 높이 1이라서 그냥 1이야. 알 수 있는 게 없음. 뭐 아닌 거야 이거.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직각삼각형 나오면 닮은 쓰기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닮은 눈에 잘 띄거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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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어떤 관계에 닮은. 그럼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다 똑같거든요. 어? 이 길이 몇이야? 예? 1. 이 길이 몇이에요? 아, 뭐라는 거야? 생각하고 말해. 아니 저게 왜 이래요? 여기가 1이니까요. 아하. 따라하세요. 1대 1대 2. 여기도 몇 대면? 1대 2. 여기도 몇 대면? 1대 2. 그러면 밑변이 A니까 여기는 2분의 A. 밑변이 B니까 여기 뭐가 되고? 2분의 B.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넓이를 이제 A, B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P1, P2, P3가 등차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P1이 뭐죠? 하고 봤더니요. 여기가 P1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 P2 이렇게 돼 있고요. P3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네 셋을 더하면 몇인데? 1인데 세수가 등차하면은 중항식이 나와야죠. 양 끝을 더한 게 얘 몇 배다? 2배다. 2배다. 그러면 얘 더한 거 따라서 등차 수열해요. 등차합은 땡땡 곱하기 땡땡. 평균 곱하기 개수. 항의 개수, 항수부터 이렇게 말이죠. 봐봐. 이게 평균이잖아. 얘네들을 중간에 있는 게 얘잖아요. 보이는 게 안 되는 거. 얘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3개. 3P2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균 곱하기 개수. 괜찮아요? 네, 그래서 3P2가 몇이다? 1이다. P2가 몇이다? 3분의 1 이게 나와야 됩니다. 총넓이 1이다. 세수가 등차가 얘를 해석해서 그럼 P2가 3분의 1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한 거냐면 따라서 등차 중앙, 등차 하. 그래서 요 정도 바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중앙은 좀 써주긴 할게. P2는 P1 더하기 P3 한 거에 몇 배다? 2배다 하고요. P1 뿔 P2 뿔 P3은 P1, P3 넣은 게 몇? P2니까 2P니까 몇 P? 3B. 그 전체 넓이가 이게 몇이다? 1.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3분의 4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웠던 게 이건 따라하세요. 넓이에 대한 정보. 넓이에 대한 정보. 였는데 지금 A 플러스 B는 이 밑변의 길이, 이 X좌표에 대한 정보거든.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길이끼리 비교를 하고 넓이랑 넓이를 비교해야지 길이랑 넓이 비교하는 것도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좀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 정보를 이 정보, 넓이에 대한 정보를 길이별로 나타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 볼까? P2는요 내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근데 이 높이 여기 길이 안단 말이야. 몇이야? 2분의 A. 이 높이 안단 말이야. 몇이야? 2분의 B. 요 길이 아니잖아요. 몇이에요? 그럼 내가 이 P2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3분의 1이다 라고 시간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서 그 다음은 그래 그러면 2분의 1 한 다음에 2분의 A 2분의 B 더한 거 에다가 뭐를 곱한 게? B마이 한 개 몇이다? 몇일까? 3분의 1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누구를 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P2 나타낸 거잖아요. P2 이 넓이 P2 나타낸 거니까 3분의 1 P2 거의 나타냈어. 모르는 게 뭔지 제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줘. 그래서 우린 더 설명해주고 싶거든. 자 그럼 따라서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 12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A 뿔 B가 몇이래? 3분의 4. 근데 이거는 A 뿔 B를 몇으로 나눈 거야? 2. 그럼 이건 몇 분의 몇이겠네? 3분의 1. 3분의 1. 이거 2분의 1까지 하면 이거 뭐로 써도 되겠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B마이가 몇이다? 1이다. 그럼 더해서 저거고 빼서 이거니까요. 연립하면 AB 나오겠죠? 그래서 AB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너희가 이걸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닮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닮음.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세수가 등차, 진수가 등차. 그럼 바로 우리가 등차 중앙식을 작성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었어. 개념을 써볼까요? A, B, C가 등차 이면 뭐라고 쓰고 시작해야 된다? B, 이거 씨. A 뿔 C가 뭐다? B다. 자, 근데 만약 세수가 A, B, C가 등비다 하면은 무슨 중앙? 등비 중앙 하면은 A, C를 뭐 한 게? 곱한 게 누구랑 똑같다? B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식 변형해보면 이게 2분의 A 뿔 C가 B다 하면 따라하세요. AC의 산술평균. 자, 얘도 살짝 변형해보면은 AC의 쉬운 게 B다 하면 따라서 AC의 기하평균. 그래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은 각각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 보통 그냥 이렇게만 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도 했던 거 그림을 우리가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라고 하고요. 여기 S1, 여기를 S2, 여기를 H1, H2 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식들을 다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삼각형 다 직각으로 합시다. 자, 이러는데 직각. 자, 요 A씨 좀 왼쪽에 써줄게.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을 때 AB라고 나와 있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닮음이기 때문에 길 하면 몇 대면? A 대 B 이렇게 되고요. 넓이비는 조금 달라. 넓이비는 지금 여기가 S1, 여기가 S2야. 얘는 뭐라고 나타내야 돼? 아니, S1 플러스 S2. 지금 삼각형 보고 있거든. 직각삼각형 집중 좀 해봐. S1 대 전체 넓이 하면은 S1 플러스 S2가 그러면 길이의 제곱이니까 몇 대 몇이다? A질 때 B줄보다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높이 H1 대 H2 높이는 우리가 높이 B는 무슨 길이를 대체하면 돼요? 길이 B 뭐라 쓰면 돼?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뭘 물어보든 다 그냥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내가 이거 필기라고 일단 기다려봐. 그리고 등차압 맞죠? 등차압은 따라하죠.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함수. 평균 또는 중항, 그러니까 양끝 항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항의 개수나. 자, 이거 외용하면 너네 증명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겠어? 등차 수열 S에는요 2분의 항수 첫항 플러스 끝항이야.
이것만 먼저 쓸게. 1분의 A 프라임 곱하기 뒤에 뭐라고 쓰면 돼요? N 따라하세요. 양끝항의 이게 뭐라고 불러? 평균 곱하기 뭐의 개수? 항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돼요. 따라하세요. 등차는 평균 곱하기 함수. 쓰시고요. 네, 이거 쓰고 개념 쓴 다음에 문제 풀어서 타면 되고 다른 사람은 또 이제 프린트 풀고 있어요. 다들 푼 거 같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기다려주면 안 되네 이게. 우리 지금 두 문제 풀지 않았냐? 세 문제? 네 문제? 어? 지금 유형 몇 번이게? 5. 유형 2번이거든? 1시간 지났어요. 지금 29개 있어요. 와! 나 한 문제당 1분 컷 해줄 수 있어. 근데 너네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느냐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 우리 쉬는 시간 좀 짧게 가지고 바로 가자. 짧게. 지랄하지 마. 왜 이렇게 해봐. 29개 있는 새끼가 지금 미안해요. 억양 주의해주세요. 예. 네. 발음이 안 좋아. 네. 지금 3분이니까요 7시 10분에 시작할 테니까 이거 쓰고 풀고 남은 시간만큼 쉬고 10분에 시작할게요. 아니 뭐 바로 풀면 많이 쉬는 거고 못 풀면 못 쉬는 거지 뭐. 풀어보세요. 벌써 풀었어? 원래요. 원래 풀었어? 뭐 쉬고 있어? 근데 진짜 시간이 수업 시간을 좀 길게 하면은 더 좋을 텐데.